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과적합 문제라는 것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과적합 문제는 원어로는 오버피팅, 좀 과하게 피팅됐다. 사실은 과적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확하게 스탠다드한 번역이 있지는 않고요. 과적합 또는 과적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regularization, 보통은 이거는 정규화 정도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해서 불리는 방법론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버피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단순한 집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제일 왼쪽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 수평축을 집의 크기로 보고 수직축을 그 해당 집의 가격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이 X 5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피팅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형 방정식인 1차 선형 방정식, 즉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라는 1차 선형식으로 피팅을 하고 싶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장 그럴듯한 피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데이터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피팅 라인은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즉, 이 라인을 결정했다는 건 뭡니까?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잘 일치하는 이 세타 0와 세타 1을 구한 거죠. 즉,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y축을 통과해야 되며 얼마만한 기울기로 이것이 라인이 그어져야지 이 모든 데이터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지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적절한 그런 모델 같아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그래도 이와 같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구한 그 하이퍼세시스 또는 모델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 우리는 언더피팅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피팅은 이 데이터에 잘 들어맞는 걸 얘기하는 건데 좀 잘 들어맞지 않게 그 솔루션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하이 바이어스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하이 바이어스.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단어는 평소에 가끔 가다가 사용하는 좀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즉 일정한 선입견이 있거나 우리가 일정한 개념이 너무 그 강할 경우에 그런 좀 바이어스 돼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굉장히 큰 그 용어 자체가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인 이유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언더피팅 경우에는 보통 하이 바이어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피팅할 때 좀 더 복잡한 또는 좀 그 높은 차수를 포함시키는, 보통은 쿼드래틱 함수, 즉 2차 항을 포함하는 이런 다항식으로 피팅을 한 경우입니다. 즉 x의 제곱항, 사이즈의 제곱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그 함수식을 만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약간 휘어진 이런 구부러진 함수를 우리가 피팅할 수 있는데 결과를 좀 보면은 그런대로 제법 잘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요 예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한 예에서는 아주 적절한 just right 하다, 아주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욕심을 내서 고차원 항을 포함시키면 더 데이터에 잘 그 피팅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서 만약에 더 높은 차수, 예를 들어서 x의 3제곱항과 x의 4제곱항까지 우리가 모델 또는 하이퍼세시스에 포함시켜서 이와 같은 다항식을 피팅 시킨다 그러면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데이터의 경우에 뭐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글리하게,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꾸불꾸불하게 움직여 다니면서 모든 데이터에 아주 잘 들어맞게 해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실은 보통 우리는 오버피팅 됐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OVERFIT, 즉 과도하게 적응됐다 또는 과도하게 적합됐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 바이어스의 반대 개념으로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변화가 높게 채택된 그러한 하이퍼세시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오른쪽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사실 이 정확하게 맞는, 잘 들어맞는데 과연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러한 문제를 과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의 항들 중에 높은 고차원 항이 포함될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특징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 결국엔 특징의 개수는 여기서는 하나만 사용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피처의 개수를 한 개 사용한 거고, 여기서는 피처의 개수를 두 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피처의 개수를 네 개를 사용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개가 굉장히 높은 차수일 뿐인데, 어쨌든 차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특징의 개수가 많을 때도 이와 같은 오버피팅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과적합, 과적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특징이 많을 때 발생하는데, 학습된 가설이 훈련 자료에는 아주 잘 일치할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거의 모든 훈련 자료와 정확하게 지금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 새로 구한 함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트 함수가 주어진 찾아낸 그 세타에 대해서 거의 코스트 함수가 0에 가깝거나 때때로는 진짜 0의 값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어진 자료에는 잘 적응이 돼서 잘 맞으나,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화에 실패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버피팅 문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결국엔 그 반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일반화는 보통 우리가 그 원어로는 generalize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가격 예측이 아주 비정상적인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이러한 과적합 문제를 풀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푼 거고요, 그죠? 선형 회귀 방법, 즉 모델을 선형 방정식으로 피팅할 때 너무나도 높은 차원을 항에 포함시키면 이와 같은 선형 회귀에 있어서 과적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배운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에 사용되는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찬가지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에 있어서도. 이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부르는 특징과 X2라고 부르는 특징, 이 두 개의 특징으로 피팅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즉 포지티브 답의 경우에 앤서인 경우에 X라고 표시했고, 이 네거티브 결과의 경우엔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만약에 이 두 서로 다른 부류를 분류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판별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한 경우인 1차 선형 방정식으로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그러면 결정 경계가 요 방정식으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 결국엔 직선의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도 가장 적절한 요 함수에 해당되는 결정 경계를, decision boundary를 찾게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이와 같이 직선의 형태를 가질 텐데, 한쪽에는 포지티브 앤서가 모여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네거티브 앤서 훈련 자료가 모여 있는,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걸 피팅하기 위해서는 이
선형 방정식을 피팅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지고서 그것을 하이퍼세시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다시피 한쪽, 이 양쪽에 서로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값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로지스틱 회계에 있어서도 언더피팅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응이 완성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선형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직선이 아닌 좀 곡선 형태 non-linear 함수로 우리가 decision boundary를 만들면 되겠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시도하는 게 이와 같이 약간의 고차원, 즉 제곱의 항을 포함하는 이런 decision boundary를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기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decision boundary가 이제 곡선에 그렇지만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임의의 곡선 모양은 아니고요. 어떤 쌍곡선인데 약간 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주어진 동일한 데이터에 x의 2차 항까지도 포함하는 decision boundary, 최적의 decision boundary를 찾는다면 아마도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이렇게 된. 그러면은 많은 수가 한쪽 영역에 포지티브 그리고 그 다른 쪽 영역에 네거티브가 물론 여기서도 오차는 좀 발생합니다만 이전 거보다는 훨씬 얘보다는 훨씬 더 그 분류했을 때 오차가 적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교하는 대상들 중에서는 거의 적절한 제법 just right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생각을 또 확장해서 그러면 더 높은 차수의 폴리노미얼, 즉 높은 그 차수의 항을 포함하는 다항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x1의 제곱항뿐만 아니라 s1의 제곱 곱하기 x2, x1 제곱 곱하기 x2의 제곱, x1 제곱 곱하기 x2 제곱 3승 등등 해가지고서 굉장히 높은 차수의, 즉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차수가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곡선 모양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곡선으로 두 개의 영역을 분류해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차수의 이런 decision boundary를 사용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정도의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X라고 레이블된 그 영역과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현된 그 영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뭐 영역 구분을 하는 그것의 적당한 decision boundary를 이러한 고차원을 포함하는 다항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기에서의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 자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적절하게 예측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이것에 맞는 요 데이터만 들어와야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문제를 오버피팅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버피팅 문제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아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징대 결과값을 한번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면 당연히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아주 복잡한 함수 모양으로 피팅 됐다는 게 확인되면 그것은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특징을 딱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를 사용했을 때 특징, 그리고 고차원을 소위 하이퍼세시스 항을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의 차수를 고차원 항을 포함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활용하고 그 각각의 특징들이 어떠한 차수로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몰라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 문제를, 집 가격 문제를 예측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의 크기도 포함시키고 방의 개수도 포함시키고 층의 개수, 뭐 집이 얼마나 올드한지, 그리고 그 이웃들의 평균 수입, 그리고 또 부엌의 크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만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많은 특징들이 서로 다른 특징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집이 크면 방도 개수가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층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등등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굉장히 다양한 많은 피처들이 있으면은, 많은 피처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오버피팅 문제를 일으키는 고차원 하이퍼세시스를 썼을 때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대부분이 우리가 과도한 피처들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오버피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나도 피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오버피팅인 경우에는 이 특징의 개수를 당연히 줄이면 되겠죠. 특징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할 특징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그건 다분히 인위적인 판단에 따르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의 후반부의 한 섹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한데, 어떤 적절한 모델 선택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처가 너무 많을 때 피처의 개수를 줄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임의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적으로 어느 게 중요한 피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 피처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즉 피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섹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금 정규화라는 방법으로 그 오버피팅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regularization 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배워는 보겠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냐면, 모든 특징들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파라메타들의 크기 또는 그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규화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특징들이 Y를 예측하는데 아주 조금씩만 기여하는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질 때는 특히 잘 작동되는 오버피팅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라메타가 너무 많을 때, 다시 말해서 특징이 너무 많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파라메타가 많다는 거는 많은 특징들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를 계산하는 게 바로 파라메타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특징이 많다는 거는 부할 파라메타가 많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 파라메타가 많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특징들이 기여하는 바가 다 일정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들이 많을 때 이런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정규화가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